이 반두라는 뒤에서 개념에 있지만 인지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인지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반두라는 사회인지 이론이다 라고도 합니다. 사회인지 이론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서 관찰학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관찰 플러스 학습인데요. 이 관찰은 타인을 관찰하겠죠. 타인을 관찰하는데 이 타인을 우리가 모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델, 즉 타인을 관찰해서 그것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는 모델링 과정이 들어있어요. 모델링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링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모델링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 모델링은 우리가 모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모방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델링에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자,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첫 번째가 유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모델과의 유사성. 모델과의 유사성. 과의 유사성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찰하는 사람. 지금 모델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관찰자라고 하는데요. 관찰자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 자신감이 낮은 사람,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모델링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행동 결과에 따른 보상입니다. 행동에 따른 보상이랄까요? 행동에 따른 보상 결과입니다. 보상 결과가 좋은 것이 주어지면 당연히 하겠죠? 네, 정적 강화라고 했었죠? 정적 강화가 나타났을 때 보여진다면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모델링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이거는 유사성이 있을수록이죠. 유사성이 있을수록 그 다음에 관찰자의 특성이 이러할수록 그 다음에 행동에 따른 보상 결과가 있을수록 자 모델링할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서 모델링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당구장 표시를 하고요. 이게 시험에 출제된 거라서 모델링의 기능. 자, 이 모델링의 기능은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반응 촉진이다. 이렇게 말했죠. 반응을 촉진시킨다 라고 하는 건데요. 반응 촉진을 간단히 말하면 모델화된 행동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델화된 행동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반응 촉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델링이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응이 촉진되어 나타난다. 그게 모델링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억제와 탈억제가 있었는데 관찰학습을 먼저 쓰겠습니다. 자,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델링이 일어나면서 관찰학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번은 이제 모델링이 되어 모방을 합니다. 모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학습에 이루어지겠죠. 네, 관찰학습은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롱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쭉 이루어지는 게 관찰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 따라하는 과정에 의해서 관찰학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찰학습은 과정이 네 가지가 있다. 그 과정을 제가 암기법으로 좀 써보면 주파 운동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4단계거든요. 자, 주의 집중 파지. 여러분 교재는 산출로 되어 있지만 뒤에는 운동 재생으로 되어 있어요. 동기화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우선 써놓으시면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정리가 될 거니까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억제와 탈억제가 있었어요. 억제와 탈억제. 억제 점 찍고 그 다음에 탈억제 밑에 쓰겠습니다. 탈억제. 자, 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델 행동을 했어요. 자, 모델 행동을 했습니다. 모델 안에 행동을 할게요. 모델 안에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벌이 주어졌어요. 억제니까요. 벌이 주어졌습니다. 모델 안에 행동을 했는데 벌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행동을 수행하겠습니까?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수행하지 않겠죠.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억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화된 행동을 했는데 자, 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이 주어져야 되는데 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동을 다시 하겠죠. 왜? 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위협적 또는 금지된 행동을 수행하겠죠. 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억제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탈억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화된 행동에서 모델링이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모델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모델링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억제가 되기도 하고 탈억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제와 탈억제의 효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관찰학습의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개념들을 뽑아 보겠습니다. 자, 관찰학습의 과정을 좀 크게 봐야 되거든요. 관찰학습 과정. 자, 관찰학습의 과정을 제가 주, 그 다음에 파, 조금 많이, 조금 많이, 동. 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자, 이제 하나씩 할게요. 주의 집중하는 겁니다. 모델에 주의 집중하기, 관심을 보이는 거죠. 관심 기울이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파지입니다. 잡을 파 잡을지 한문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인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인지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재생이 있습니다. 운동으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재생 과정 이것을 산출이다 라고 해요.